자, 오전 방송 정리할게요. 잠시만요. 우선 미 증시 장 초반에 FOMC를 앞두고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파월 연설 이후에 급등락을 좀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자면은 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거죠. 연준 인사들이 7명이나 5.7%에서 5.1%까지 금리 인상을 도장을 찍어놨다. 점도표를 찍어놨다. 이게 이제 시장에 조금 불리한 내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닉 티마리우스 기자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저는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올라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지고, 오늘 시가 개파락이 나왔는데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어제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제 메이저 수급에서 코스닥에 거의 3천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바운스는 나왔지만은 연속성을 답보하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힘들다 정도 보여집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 섹터와 2차전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데 국내에서는 일단 반등은 지수 연계에 의한 반등이라 이 부분에서도 아직 2차전지를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모더나 지속 강세 속에서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뉴스를 좀 띄우면서 올라왔죠. 이것도 사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들어갔으면은 좋지만은 사실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라 제가 사인을 드리고 말고 할 타이밍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움직여서 사실 오더나 관련해서 어느 누가 갑자기 칠지 이거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태양광 섹터 오늘 아침에 하나솔루션 리포트도 나오고 좀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이런 기회에 급락을 시키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은 지금 캐터필라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섹터가 신고가, 그 다음에 솔라엣지, 퍼스트 솔라 이런 태양광 기업들 친환경 섹터 신고가인데 국내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메타버스 기회 오면 매수합니다. 일단은 스코넥 오늘 제가 찍어드린 가격에 한 두 호가 못 미쳐가지고 지금 체결이 안 됐을 건데 그래도 기다려서 또 체결시키고요. 레몽네일 어제 시외에서 일단 반매도 하셨고, 나머지 이제 그 시가 26,900원 익절가 잡고 좀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반등 좀 약해서 올라갈 땐 좀 팔아버렸더니 한 6%대까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9,000원이라는 가격을 목표가 설정한 범위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구간을 돌파하고 눌리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는 자리지만은 그 구간을 못 넘겼다. 이거는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매도하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신선한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전에 이제 티루기에 이런 기사가 어제 5시 50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외에는 분명 G2파워라든지 한신기가 좋았죠. 근데 시가에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는 밑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내년 상반기 일정에 올려놨어요. 상반기 일정. 이거는 일정 스타트입니다. 잘 봐도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G 섹터. 얘는 좋았죠.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에이스테크 7,300원 돌파 못하면 그냥 매도해버리고 끝내시라고 했던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지수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끝내버리고 이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밑에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경제 공작 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세킨 못 받을 거다. 이 부분 반대로 캐리소프트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였어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였던 거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잘못 들어가면은 피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 회의에서 오늘 막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오늘 내일 해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시황 보면은
이제 시가캡 출발하고 지금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죠. 지금 시장이 왜 떨어지냐? 왜 떨어지냐? 다른 게 아니라 중국입니다.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공유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요. 소비가, 그러니까 중국 그 지표가 다 깨져 버렸어요. 지난달에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데 깨져 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방역을 풀고 막 확진자 막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소비가 올라간다, 생산이 올라간다, 이거를 시장에서 보장할 수 없겠는데 라는 우려감이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도를 어디까지 지금 뺄지 예측은 하는 건 아니고, 예단 예측하지 말고 일단은 어디까지 밀려 내려오는지 최대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내려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산업군들은 이미 딱 시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내구재, 소비재로 들어가는 섹터는 전부 다 지금은 보지 마시고, 변압기라든지 지금 5G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에이스테크 이야기하면서 바닥에서 돌아가는 흐름 정확하게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 한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인도 1, 2위 사업자의 수주를 따냈고, 갑작스럽게 오늘 뭐 화웨이 추가 제재하겠다라고 하고, 또 생각해보면 재건을 하든 네옴시티를 하든 이 인프라, 통신 인프라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 미래긴 하지만 자율주행에 가기 위해서는 이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라는 이런 해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아주 강하게 드네요. 지난주에도 뭔가 바닥에서 돈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강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도 주초에 에이스테크를 그 매수 가격을 6,400원에 제시를 했었잖아요. 6,400원에 제시를 했었는데 아무튼 강하게 들어요. 이게 강하게.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섹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장 지수가 깨지다 보니까 굉장히 난잡해졌습니다. 굉장히 난잡해졌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장 초반에 이슈에 의해서 갭상승을 에너토크가 했죠. 시가 베팅을 이제 고려하고 막 보는 과정 속에서 에너토크를 먼저 좀 볼게요. 에너토크가 시가 갭이 들었는데 다른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G2 파워를 시가에 잡으면 안 되는 이유, 이 매물이 갇혀있는 자리에서 시가가 떠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여기 딱 위에. 근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아일랜드 갭으로 떴네. 근데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반등도 못했던 종목이라 그나마 좀 시가 갭이 더 나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제대로 추천을 좀 못 드려서 그런데요. 좀 아쉬움이 많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구간이 딱 돌파갭이라 그 갭으로 잡는 매매는 이게 제일 나았던 것 같네요. 이게 제일 나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때 이렇게 오면은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지금 주가의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의 레벨이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일단 원전에서는 대장이 지금 에너토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눌림 매매를 한다면 에너토크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매물대 다 돌파한 상태니까 여기 윗골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지지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 1800원에서 1500원 사이 나오네요. 1800원에서 1500원 사이. 오후장에 얘가 상을 못 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나오면은 눌림매매 할게요. 눌림매매 이거 종가 갭으로 좀 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거래량 지금 시장에서 좀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일반 뭐 산업군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고 정매매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자, 그 밖에 뭐 정치 테마 김만배 씨 자해라고 할게요. 자해라고. 차에서 뭐 투신 시도 해가지고 생명에는 지장 없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당연히 PM 풍년이 뭐 한 번 정도 반등한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이런 게 어떻게 이슈가 될지 오늘 장 막판에는 좀 지켜만 볼게요. 장 막판에 오후에 이제 다시 와서 시장 보면서 이야기는 할 거고요. 자, 웹툰 관련해서 핑거스토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엄청 강세를 보입니다. 매우 셉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이 오늘 됐죠. 1400억이 오늘 돼서 매우 센데, 대장주가 바뀔지 지금.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얘도 단기과열 들어가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또 메타버스 쪽 스코넥을 좀 노리고 있는데 살짝 안 미쳤죠. 빠지면은 잡게요. 오늘 안 잡아도 내일도 기회 있다라고 봅니다. 내일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수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아직 정부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금투세가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 상위 1%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하고 있다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가 유예한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지금은 가야 될 때 같습니다. 확인하고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원래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도 그 이전의 시장이 원래 이랬던 한국 시장입니다. 원래 답답한 시장이었고, 원래 2022년 이후에 이렇게 폭등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빠른 것보다는, 시장이 너무 빠른 것보다는요,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급락 없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뭐 하루 이틀 빠졌다가 또 박스권 상단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일정은 일정대로 잘 맞춰가는 그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저희한테도 훨씬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 그런 시장에 진입했고 박스권 장세로 가는 초입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로봇 좀 볼게요. SBB테크 주말에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더라? 음, SBB테크 18,000원에서 17,500원 라인. 그 라인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구간 제가 다시 매수 사인을 못 드렸는데 이거 횡보하고 있잖아요. 잘 지켜볼게요. 지금은 저항이잖아요. 21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 횡보 좀 끝날 때 진입 여부 다시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